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종인입니다. 6장 분산형 전원 설비하겠습니다. 분산형 전원. 뭐요? 전원을 분산시켰다는 겁니다. 어디에 분산시켰느냐? 우리가 뭐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어디에요? 바닷가 쪽에 위치를 하죠. 그런데 전력 소비하는 수용가 근처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시설을 합니다. 즉 어떻게 발전소를 수용가 근처로 분산시켜서 설치를 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산형 전원. 따라서 분산형 전원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분산형 전원의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전기를 저장해요. 교류는 전기 저장이 안 되죠. 직류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력을 다시 소비하려면은 저장한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꿔서 소비를 하는데, 분산형 전원과 전기 저장 장치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연료 전지 설비, 이렇게 분산형 전원에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럼 먼저 분산형 전원의 일반상에서 분산형 전원의 용어 정리가 있고요. 분산형 전원 개통 연계 설비의 시설이 있습니다. 일단 분산형 전원 개통 같은 경우는 제가 1장에서 용어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분산형 전원의 일반 사항에서 전체적인 것, 제가 1장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한전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연료 전지, 뭐 소형 열병합이나 뭐 소수력, 이런 것들이 이 한전 계통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공급을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디요? 수용가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건데, 한전에서 전기가 공급되는데 태양광이나 뭐 연료전지 이런 것들은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 설비고요. 분산형 전원 설비 관련 용어가 있는데, 분산형 전원 설비 같은 것 용어 중에서 대부분은 1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드린 설명들 제외하고 분산형 전원 부분에만 나오는 것, 대부분이 풍력과 관련된 겁니다. 풍력 터빈. 요즘은 풍력 발전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감은 없으실 겁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 풍력 터빈 지지하는 구조물. 풍력 터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풍력 터빈은 지지하는 구조물에서 풍력 타워와 기초가 구성된 풍력 터빈의 일부분. 풍력 발전소, 단일, 하나, 복수, 여러 개의 풍력 터빈의 원동기를 하는 발전기와 그 밖에 기계기구를 시설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 자동 정지입니다. 풍력 터빈은 설비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 작동에 인해서 자동적으로 풍력 터빈을 정지시키는 것. 제주도 가보면 풍력 발전기 있죠. 서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동 정지이고요. MPPT는 회전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최대 출력 추종을 MPPT 이렇게 얘기하고요. 분산형 전원에서 이 부분에서 수록된 KC상에서 이 부분에 수록된 용어들 말씀드렸습니다. 분산형 전원 개통 연계 설비입니다. 개통 연계 뭐예요? 앞에서 했지만 한전 개통이 있고 여기에 분산형 전원을 이렇게 연계한다는 겁니다. 한전 개통에 분산형 전원을 연결한다. 분산형 전원 설비 등은 전력 개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여기서 전력 개통이라면 전력 판매 사업자 개통이나 군내 개통, 독립전원 개통 모두를 전력 개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통 연계 설비의 전기 공급 방식인데, 개통 연계 설비의 전기 공급 방식인데, 한전에서의 전기 공급 방식과 분산형 전원에서는 만든 전기가 있죠. 근데 뭐 인버터, 컨버터 등을 통해서 여기서 만든 전기
공급 방식이 한전 방식과 똑같아야 연계를 시키겠죠. 같아야 됩니다. 220V에 60Hz를 해야 연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기설비 전기 공급 방식은 전력 계통과 연계되는 전기 공급 방식과 동일할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분산형 전원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용량 합계가 250kVA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거 중요하죠. 연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 또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전압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시설 얼마? 250kVA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저압 개통 연계 시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 시설입니다.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인데 한전은 AC 220V에 60Hz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양광이요. 태양광에서 만든 전기는 직류죠, 직류. 그럼 이것을 연계를 시키려면은 직류 전압을 교류, 한전 전압과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220V, 60Hz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주는 인버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직류를 교류로 만든 다음에 한전 계통에 공급해야 되는데, 직류 유출 방지 설비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기 인버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인버터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 직류 계통이 바로 교류 계통에 들어가면은 큰일 나죠.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 시설이라는 것은 분산형 전원 설비를 인버터를 통해서 전력 판매업자 저압 전력 계통에 연계할 때, 인버터를 통해서 연결을 할 때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그냥 인버터 사고, 고장,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거 상용 주파수 변압기, 단권 변압기를 제외한 상용 주파수 변압기를 시설한다.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로서 상용 주파 변압기를 시설한다. 다만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한다.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한 비접지의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직류 검출기 구비하고, 검출기 구비하는 게 직류 공급됐을 때 차단 등을 하겠죠. 직류 검출 시에 교류 출력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상용 주파수 변압기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단락 전류 제한 장치입니다.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거요. 있을 때 전류 제한 리액터 등 단락 전류 제한하는 장치 시설하여야 한다. 그 밖에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단락 전류 제한 대책으로서는 전류 제한 리액터 등이 있다. 네. 필요한 것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통 연계용 보호장치 시설입니다. 계통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 설비 설치하는 경우에 담에 닿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 설비 전력 계통으로도 분리.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분산형 전원 설비를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뭐냐? 분산형 전원 설비 이상이나 고장 시 당연히 분리시켜야 되고요. 연계한 전력 계통의 이상이나 고장에도 분리시켜야 됩니다. 단독 운전 상태, 우리 일장에서 했었죠. 단독 운전 상태. 보다 분산형 전원으로만 공급하는 것. 일장에서 했던 거예요. 단독 운전 상태에서는 분산형 전원 설비를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한다. 단독 운전 상태, 분산형 전원으로 단독으로 전력 공급하니까 분리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 병렬 분산형 전원 설비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합니다. 역전력. 그러니까 역전력이라는 것이 전력이 역으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전력이 역으로 흘러버리면은
전력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전력이 깨끗한 220V, 60Hz 그 깨끗한 정연파 교류가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 보호 계전기의 동작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를 한다. 네. 단순 병력 운전할 때 역으로 흐르는 전력을 검출하면 차단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죠. 신재생 에너지 이용해서 50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은 그리고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을 가진 것은 역전력 계전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설치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특고압 통전 계통 연계 시 분산형 전원 운전 제어 장치 시설인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그 다음 연계형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서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연계형 변압기 중성점 접지할 때는 뭐 다른 전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지락 고장 보호 협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중성점 접지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 2절에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 우리가 작게 보면은 뭐가 있어요? 콘덴서가 있죠. 콘덴서 전하를 축적하잖아요. 축적합니다. 전기 저장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기 저장 장치는 콘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ESS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ESS. 왜냐면 에너지 S 스토리지, S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류 전력을 직류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ESS 저장하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저장된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소비하는 거죠. 그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UPS라고 있습니다.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 그래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정전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곳에서 UPS 뭐 저장도 하고 에너지의 공급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 일반 사항과 전기 저장 장치 시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전기 저장 장치 일반 사항으로서 설치 장소의 요구 사항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냥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조명 시설이 있어야 한다. 폭발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 시설을 갖추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된다.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된다. 뭐 그냥 당연하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입니다. 앞에서는 설치 장소 요구사항이고 지금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이고,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비상상황 발생 또는 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비상정지 스위치 등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모든 부품 충분한 내열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옥내전로 대지전압 제한 뭐 이런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전기 저장 시설에서 이거 대지전압이 직류 600V까지입니다. 즉 앞에서 2장, 3장, 뭐 4장, 특히 2장, 3장에서 3장, 4장에서 대지전압 나오면 300V였죠. 300V. 300V였습니다. 지금 여기 전기 저장 장치 있죠. 전기 저장 장치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직류예요. 직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기를 저장을 하려면 교류는 안 되고요. 직류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류 600V고요. 대지전압이에요. 대지전압. 이것이 앞에서 나왔던 교류 대지전압 300V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경우 어떨 때 지락이 생길 때 자동 차단하는 것. 그 다음에 이때 공사 방법이 사람이 접촉 우려가 없는 은폐 장소에
공사 방법 세 가지. 1번, 2번, 3번 순서 뭐예요? 1번 케이블, 2번 금속 전선관, 3번 합성 수지관이죠. 합성 수지관, 금속관 및 케이블 공사에 의해서 시설한다. 네, 이렇게. 그다음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 봅니다.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거 일단 전선은 2.5 이상의 연동선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에 거칠 것. 저압 지금 전기 저장 장치에서 저압 옥내 배선 있죠. 3장에서 했었던 저압 옥내 배선 2.5와 똑같습니다. 2.5 스퀘어가 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한번 더 읽어보시면 뭐 안정성 확보해야 된다. 풀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접촉 압력이 사용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뭐 안전하게 체결돼야 한다. 읽어보면 시면 되죠. 지지물의 시설에서도 2차 전지가 뭐냐면 전지가 있는데 1차 전지는 그냥 건전지입니다. 리모컨에 들어가는 건전지 있죠. 쓰고 어떻게 다 쓰면은 건전지 폐기함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되죠. 2차 전지는 핸드폰 배터리처럼 충전 방전할 수 있는 거, 그것을 2차 전지를 합니다. 근데 ESS라고 했을 때 충전했다가 방전하고 충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되고요. 2차 전지 지지물은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에 의해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재하죠. 또는 지진,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예. 읽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제어 및 보호 장치 볼게요. 전기 저장 장치에서 충전을 하거나 방전을 하죠.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는 배터리의 SOC 특성, 충전 상태를 제조자가 제시한 전격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충전할 때에 이거 답은 먼저 할게요. SOC 특성에 따라 전격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기 저장 장치는 배터리 SOC 특성에 따라 제조사가 제시한 전격으로 방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고 방전할 수 있어야 된다. 뭐에? 제조사가 제시한 전격으로. 그 다음에 충전할 때 충전 상태 또는 배터리 상태는 시각화 정보 제공이고 똑같이 방전할 때도 시각화해서 정보 제공입니다. 그렇죠. 읽어보시면 괜찮죠. 제어 및 보호 장치 볼게요. 제어 및 보호 장치에서 전기 저장 장치가 비상용 예비 전원 용도를 겸하는 경우 전기 저장 장치 비상용 예비 전원 용도 UPS라고 보시면 되죠. 저장을 했다가 비상용으로 예비 전원으로 쓸 수 있죠. 네. 다음에 따라 상용 전원이 정전됐을 때 비상용 부하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 갖추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전원 유지 기간 동안 비상용 부하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 용량 상시 보존하도록 시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에 접속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방 상태를 요구한도록 확인할 수 있는 전용의 개폐기 시설하고요. 2차 전지는 다음에 따라 이런 부분은 전기 저장 장치 2차 전지는 다음에 따라 자동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언제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자동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시설해야 되느냐? 과전압이나 과전류. 제어 장치에 이상이 발생했거나 2차 전지 모두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이런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전류 가조를 차단에 설치한 경우는 직류용 표시를 하고요. 직류전류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 발전소나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 전기저장 장치 시설하는 경우는 전류가 차단되었을 때 경보하는 장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측 장치입니다. 전기 저장 시설에서 계측은 전기 저장 장치가 축전지가 메인이 되겠죠. 축전지에 전압, 전류, 전력, 총방전 상태. 축전지의 전압, 전류, 전력, 총방전 상태. 그 다음에 변압기,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변압기도 있죠. 전압, 전류, 전력.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4장에서 했었던 것도 있죠. 뭐 발전소, 변전소에서 계측 장치하면 나왔던 것이 뭐다? 전압, 전류, 전력입니다.
축전지의 전압조절 전력, 변압기의 전압조절 전력, 그리고 축전지에서 충방전 상태 등을 계측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도 일반 사항과 태양광 설비 시설인데, 태양광도 요즘 뭐 많이 접하실 수 있죠. 예, 거리감이 크게 없으실 겁니다. 태양광도 내용이 크게 많진 않습니다. 설치 장소의 요구사항. 태양광 보면 가정에, 주택에도 설치해 놓고, 건물에도 설치해 놓고, 뭐 아파트에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산지에도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산지에도 이렇게. 일단 태양광에서 인버터 제반 배전받는 시설은 기기등 조작 또는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한 조명 설비, 이 전기 저장 장치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등을 수납하는 공간. 왜? 태양광에서 만든 전기는 직류인데 교류로 사용해야 되죠. 그러면 인버터 거쳐서 교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버터를 수납을 해야 됩니다. 실내 온도 과열을 상상하기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시설, 적당한 온도와 습도. 그 다음에 옥외에 시설할 경우는 침수, 전기 저장 장치와 거의 유사합니다. 설비, 장소, 안전 요구 사항입니다. 예, 한번 보시면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인버터부터 분리된 후에도 충전 상태임을 나타내는 경고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요인에 인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회로를 분리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 통로 안전하게 시설. 그 다음에 최대 개방 전압이 직류 750V가 1500V 이하의 시설에는 다음에 따라 울타리 등의 안전 조치입니다. 750초가 1500 이하일 때, 태양전지 모듈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는 울타리 담당 시설합니다. 모든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 등 시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옥상 등 시설할 경우에는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로 사람이 쉽게 접촉하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식별이 가능, 위험 표시할 것. 일반인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 프레임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위험 표시를 할 것. 주차장 상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시설하고, 차량 출입 등에 의한 구조물 모듈들의 손상이 없도록 하고요. 태양전지 모듈을 수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와 같이. 그래서 주차장은 그 다음에 수상은 다와 같이 시설할 것. 다음, 옥내적으로 대전압 제한은 전기 저장 장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와 지금 태양광은 600V, 직류 600V 이하입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설비의 시설. 태양광 설비 시설. 간선의 시설 기준에 따른 전기 배선인데, 모듈 및, 우리 태양광 보면, 태양광 있죠? 태양광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작은 부분 있죠? 하나하나. 태양광 보면 이게 작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셀. 그 다음에 태양광에서 셀, 모듈. 어레이라고, 어레이.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모듈을 모여서 하나의 전체, 어레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듈이요. 셀이 모여서 이런 모듈. 모듈 및 기타 기구에 전선 접촉하는 경우는 뭐 나머지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사로 조이고 기타 동동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을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접촉하고 접촉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이런 같은 외부 영향을 견디도록 할 것. 모듈의 출력 배선은 직류니까요. 직류니까 극성별 확인. 그 다음에 과도, 과전압, 유도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스트링 양극과 배선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할 것. 태양광 설비 시설 기준에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모듈은 자체 중량, 눈, 풍압, 바람, 지진,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해서 탈락하지 않도록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모듈의 직류구는 동일한 단력 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며 한 대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 직류구는 2병 이상의 경우는 각 직렬구는 출력 전압 및 출력 전류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각 출력구는 출력 전압이나 출력 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할 것, 이런 것입니다. 모듈을 시설할 때.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인버터죠. 인버터는 실내, 실외 구분하고요. 각 직렬구는 태양전지, 개방전원,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이내고, 요거 방수 등급이 IPX4입니다. IPX4인데 방수요. 방수 등급이 FX4는 그 사방에서 오는 물방울로부터 보호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오는 물방울로부터 보호되는 방수 등급을 가질 거. IPX4. 그래서 계측 장치가 있는데 전기 저장 장치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기 저장 장치는 축전지의 전압, 전류, 전력, 그다음 충전 상태,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이 있잖아. 그런데 태양광 설비의 계측 장치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거나 전압과 전력입니다. 전압은 모두 들어가고요.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 시설해야 한다.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 태양광 발전 산에도 설치되어 있고 튼튼하게 지지해야죠.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눈이 내리면은 눈이 태양광 모듈에 쌓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지하는 구조물인데 안전한 구조일 것이고요. 부식 환경에서 부식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된 현과 스테인리스 스틸과 알루미늄 합금 등이 됩니다. 상겨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재질로서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일 것. 그 다음에 지지대와 연결 부재의 경우는 용융아연 도금 처리한, 이거 여기 나오는 다 전부 용융아연 있죠. 용융아연 도금 처리 또는 녹방지 처리를 해야 된다. 제어및 보호장치입니다. 제어및 보호장치. 어레이, 뭐라 그랬어요? 셀 모듈 어레이라고 그랬죠. 예. 모듈이 모인 하나 회로가 됩니다. 어레이 출력 개폐기 등의 시설입니다. 보시면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전력 변환 장치에 이르는 전로, 인버터까지 전로에는 뭐요? 접속자 근접에서 개폐기 및 기타 유사한 것을 시설한다. 결국 어레이에서 전력을 출력하는데 거기에서 인버터까지 전력 변환 장치까지 사이에 개폐기를 시설한다.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주된 전로에 단락 전류가 발생할 경우 전류를 보호하는 모듈 병렬 접속할 때는 단락 전류가 발생할 때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 기타 기구를 시설하고, 어레이 출력 개폐기는 점검이나 조작이 가능한 곳에 시설한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 설비 볼게요. 풍력 설비. 풍력 설비는 일반 간선의 시설 기준과 제어 및 보호 장치 등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간선의 시설 기준입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출력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CV나 TFR CV를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지면을 통과하는 경우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렇게 봐. 풍력 발전기 이렇게 보통 우리가 날개 있죠, 날개를 우리가 블레이드라 그래요. 블레이드가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블레이드 이렇게 있고 이게 타고 이렇게 있죠. 타고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 날개고 당연히 블레이드가 제일 친 건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나셀이라고 해요. 나셀. 블레이드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여기에 뭐 있어요? 제네레이터, 발전기가 회전하니까 발전기가 발전하죠. 그리고 이것을 변압기 통해서 이렇게 땅으로 전력을 빼야 되겠죠. 그럼 이 나셀 안에 발전기와 변압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은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바람이 많이 분다 혹은
전력이 많기 때문에 멈춰야 된다. 그러면 여기 뭐 브레이크 장치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조금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복잡한 것을 하지 않고요. 법과 관련된 내용만 한번 보면은 제어및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제어및 보호장치 일반상은 제어및 보호장치 단과 시설해야 되는데 제어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게 제어장치예요. 일단 풍속에 따른 출력 조절, 풍속, 바람의 세기에 따른 출력을 조정할 수 있고 출력 제한, 멈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즉 그래서 제주도 가면 풍력 발전기가 많잖아요. 근데 전력이 남으면 뭐 광의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력, 그 다음에 태양광에 의한 전력, 육지로부터 오는 전력, 이 소비하는 전력보다 더 크면은 여기 풍력 발전을 멈춰야 됩니다. 예. 멈춰요. 출력 제한. 그래서 수소 있죠. 수소 연료가 왜 좀 요즘 많이 언급되면 그런데 태양광 발전을 이 풍력 발전을 멈추면 전력 생산이 안 되죠. 그런데 풍력 발전 계속 생산합니다. 그럼 그때 생산된 남는 전기를 수소로 저장하는 거죠. 수소 저장해서 그것을 이렇게 뭐 자동차나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런 용도에서 수소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뭐 대중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는 출력 제한, 바람이 부는데도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회전 속도를 제한하고 계통과 또 연계도 해야 되죠. 얘도 분산형 전원이니까 기동 및 정지를 제어하고요. 계통 정지 또는 부하의 손실에 의한 또 정지, 요잉에 의한 케이블 꼬임 제한. 요잉은 뭐냐면 바람이 뭐 예를 들어 남동풍을 붑니다. 남동풍을 불다 북서풍을 불어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하는 때는 괜찮은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 나셀이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그런 것을 요잉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 나셀 몸통, 이 날개를 이렇게 옮기는 거. 그러면 옮기다 보니까 이 안에 케이블이 있잖아요. 이게 옮겨지니까 케이블이 꼬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요잉 시스템에 의한 꼬임 제한이고요. 그다음에 보호장치는 다음 조건에서 풍력 발전기를 보호해야 된다. 어떤 조건입니까? 과풍속, 발전기의 과출력이나 고장, 이상 진동, 정전 또는 사고, 케이블 꼬임의 한계 등이 조건에서 풍력 발전기를 보호해야 된다. 주전원 개폐 장치. 풍력 터빈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유지 보수 및 점검 시 전원 차단을 위해서 풍력 발전 터빈의 기저부의 개폐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접지 설비. 접지 설비는 풍력 발전 설비 타워 기초를 이용한 통합 접지를 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전력 설비도 있고 뭐 통신 설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 접지합니다. 통합 접지해야 된다. 설비사에 전이차가 없도록 등전이 본딩도 해야 된다. 접지 설비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높이 떠 있죠. 날개가 얼마예요? 날개가 한쪽만 해도 몇십 미터입니다. 수십 미터요. 그러면 높이 있으니까 그만큼 낙뢰 위험이 많겠죠. 그래서 필요 설비를 합니다. 필요 설비는 필요 구역 LPZ, 필요 구역 LP존에 적합해야 하고 별도 언급이 없다면 필요 레벨 1등급, 필요 레벨 1등급을 적용합니다. 풍력 터빈의 필요 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을 해야 되는데 수레부를 풍력 터빈 선단 부분 및 가장자리 부분에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하고 내격전류에 의한 발열에 용손되지 않도록 재질 두께, 크기, 두께 및 형상을 고려할 것. 예. 아 그렇구나. 맞죠? 인하도선은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 내격전류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여야 한다.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요. 풍력 터빈 내부 계측 센서 케이블은 금속관이나 차폐 케이블 등을 시설해서 뇌유도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풍력 터빈에 설치한 필요 설비 기능자로 인한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풍향 속도계가 보호범위에 들도록 나셀 탕부의 필요 침 설치. 나셀 뭐야? 이거
나셀, 이 나셀입니다. 나셀의 상부에 피레침을 설치하고 피레도선 나셀 프레임에 접속해야 된다. 전력기기, 제어기기 등의 필요 설비는 전력기기는 금속 시스 케이블, 내래 변압기, 서지 보호 장치를 적용하고 제어기기는 광 케이블 포토커플러를 적용한다. 그다음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계측 장치의 시설. 풍력 터빈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회전 속도계, 회전 속도, 나셀, 내 진동 감지한 진동계, 풍속, 이게 날개 회전 속도가 있고요. 풍속, 오는 바람의 속도가 있고, 압력계는 뭐예요? 압력계 왜 필요하냐면 말씀드렸지만은 회전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로 잡아야 될 경우가 있죠. 멈춰야 됩니다. 그 브레이크로 잡을 때 유압, 압력 등, 그리고 유압 시스템 이런 것들로 브레이크를 잡는데 그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입니다. 그럼 브레이크 압력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온도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온도계. 그러면 연료전지 설비입니다. 연료전지는 뭐요? 연료 투입하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연료를 투입해서 전기. 대표적인 것이 뭐요?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라고. 수소연료전지가 뭐예요? 수소를 투입하면은 전기가 발생하고 수소 전기 차라면 어떻게 돼요? 수소를 공급받으면 그것을 전기로 바꿔서 전기 자동차로 구동하는 것이 수소전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라고 하면 수소를 넣어서 전기를 만드는 것. 연료전지 설비 시설이나 제어 및 보호장치 등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연료전지 설비 시설은 전기 배선은 열적 영향이 적은 방법으로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제어 및 보호장치 한번 볼게요. 연료전지 설비의 보호장치는 다음의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에서 차단하고 연료전지의 연료 가스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한다. 발전을 멈춰라는 거죠. 그리고 연료전지 내에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기하는 장치 시설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읽어보신 적이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제? 이게 4장의 3절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파트 있죠. 4장 3절에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그대로 수록된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연료전지 파트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기억해 주시고, 연료전지 설비의 계측 장치. 연료전지 설비에서는 전압과 전력 계측하는 장치. 뭐예요 이거? 태양광과 똑같죠? 전압과 전력. 그 다음에 연료전지 설비의 비상정지 장치. 운전 중에 일어난 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상정지 장치를 하는데, 연료가스의 압력이나 또는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하는 경우, 연료가스 압력이나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전기계통 설비 내의 전기의 압력,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연료계통에서도 그렇고요. 전기계통에서도 그렇습니다. 설내에 설치되는 것에서는 연료가스가 누설하는 경우에 비상정지장치에서 비상정지해야 된다. 그 다음 접지설비인데요. 연료전지대에서 전로의 보호장치 확실한 동작 확보, 중성전 직접 접지도 접지를 하죠. 또는 대지전압의 저하, 중성적 직접 접지의 목적이죠. 필요할 경우에 연료전지 전로 또는 이것을 직접 접속하는 직류전로에 접지공사를 할 때 다음에 따라 시설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기차에서 사람이나 다른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고, 접지도체는 1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고요. 저압전로에 중성점 시설하는 것은 6 이상의 연동선입니다. 접지도체에 접속하는 저항기, 리액터 등은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뭐 접지를 하는데 저항 접지, 리액터 접지 등을 한다고 했을 때 고장시 흐르는 전류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요. 접지 도체,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리액터 접지 등은 시급제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암기하시기보다는 한번 쭉 읽으면서 정리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6장 분산형 전원 설비의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산형 전원 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용량 합계가 몇 kVA 이상의 경우에는 송배전 계통과 연계 지점의 연결 상태의 감시 또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250kVA죠. 거꾸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250kVA 이상일 때 무엇을 측정해야 되는가? 연결 감시 상태, 연결 상태 감시, 그 다음에 유효전력, 무효전력, 전압을 측정하는 것을. 그래서 거꾸로도 한번 바꿔서 문제를 공부해 보시고요. 2번입니다. 분산형 전원 설비를 인버터를 이용해서 전력 판매 사업자 저압 전력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속점과 인버터 사이에 무엇을 설치하는가? 포인트가 뭐냐면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다? 변압기를 시설해야 돼요. 어떤 변압기냐? 상용 주파수 변압기입니다. 다만 조건이 단권 변압기는 제외고요. 상용 주파수 변압기입니다. 다음 계통을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 설비 설치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 설비를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계통과의 보호 협조를 실시하여야 하는 이상 또는 고장이 아닌 것은 뭐요? 분산형 전원 설비 이상 또는 고장이나 연계한 전력 계통 이상 또는 고장이나 단독 운전 상태는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통합 운전 상태가 아니고 단독 운전 상태입니다. 3번에는 4번 전기 저장 장치의 설치 장소 및 설비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전기 저장 장치 축전지 제어반 배전반의 시설은 기계 등을 조작 또는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조명 설비 시설해야 되고요. 이번 폭발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시설, 적정한 온도와 습도 유지. 공부 안 해도 아 그렇구나 생각 드실 겁니다. 한번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되고요. 4번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뭐요? 설치 장소의 요구사항이고요. 4번 충전 부분은 노출되도록이 아니고 노출되지 않도록입니다. 노출되지 않도록 이것은 설비 안전 요구사항이고 노출되지 않도록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 축전지에 접촉하는 부하측 옥내배에서는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 시설했다면 주택 옥내 전류 대기 전압은 전기 저장 장치 태양광 모두 대기 전압 600V 3번이고요. 6번 전기 저장 장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선의 공층 전압은 옥내 배선과 똑같이 2.5스퀘어라고 했고 7번 전기 저장 장치 2차 전지에 자동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시설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2차 전지에 자동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과저항이 아니죠. 과전압, 과전류입니다. 과저항이 아니고요. 3번 제어장치 이상이나 4번 2차 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는 맞고 과저항 아닙니다. 과전압, 과전류예요. 8번 태양전지 발전 설비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읽어보시면 전기 저장 장치와 거의 유사합니다. 1번 인버터 제반, 배전반 등의 시설은 기기 등을 조작 또는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명 설비를 시설해야 된다. 맞고요.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 또 맞죠. 다만 태양광 설비의 고장이나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계통 연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로 분리를 위한 안전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고 4번 주택의 태양전지 모듈에 접촉하는 부하측 옥내 배선의 대지 전압은 직류 600V 이하여야 합니다. 9번 태양광 설비에 시설하여야 하는 계측기의 계측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전압과 전류나 전압과 전력이죠. 따라서 1번. 10번. 다음 중 풍력 설비의 제어 장치가 보유하여야 할 기능으로 틀린 것은 제어 장치는 1번 풍속에 따른 풍력 조절이나 3번 회전 속도 제어, 4번 요잉에 의한 케이블 꼬임 제한. 전압 조정은 아니죠. 전압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제어 장치가 보유하여야 할 기능과는 다릅니다. 11번. 보호장치가 풍력 발전기를 보호해야 하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호하는 것 과풍속이나 이상 진동이나 개통 정전 또는 사고 시 풍력 발전기 보호해야 되는데 풍력 발전기 정지는 보호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고 제어 장치가 갖추어야 할 기능입니다. 제어 장치가 갖추어야 할 기능이 풍력 발전기의 정지가 되죠. 11번에 4번이고요. 12번 폭력터빈의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운전상태 계측하는 계측장치로 틀린 것은 압력. 이건 뭐요? 압력은 유입, 그런 기름 등의 압력이라고 했죠. 압력 장치, 브레이크 잡는 압력. 온도, 풍속이 맞고, 그 다음에 뭐 회전 속도 등이 있는데, 조도 뭐야, 조도? 밝기죠, 밝기. 예, 빛의 밝기입니다. 조명에서 밝기고요. 12번은 1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연료전지에 연료가스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연료전지 내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기하는 장치를 시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차단하거나 연료가스 자동적으로 배기해야 하는 장치 시설은 연료전지에 과전류가 생겼거나 이번 발전 요소의 발전 전압에 이상이 생겼거나 3번 연료가스 출구에서 산소 농도 또는 공기 출구에서 연료가스 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고요. 4번 연료전지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지 하락한 경우는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어떤 것들, 사람도 몸이 아프면 열이 나잖아요. 어떤 기계 같은 것들도 문제가 발생하면은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4번이에요, 4번. 예,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육상 분산형 설비는 뭐 전체적으로 크게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문제의 출제 빈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시간에 거쳐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